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지아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 온라인으로 본격적인 진도 이제 두 번째로 나갈 시간인데요. 이성부의 시 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시를 한번 쭉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. 집에 산다면 여러분들 이제 낭송이 좀 필요한데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시가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 감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성무 시 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?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2차시고요. 먼저 여러분 제목이 봄이란 시였는데 눈을 감고 한번 봄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? 그리고 봄은 어떤 느낌을 주죠? 아마 뭐 따뜻함 혹은 설레임, 희망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계절이 봄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봄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사물이 꽃이 될 건데요. 아마 그 꽃을 보면서 뭔가 희망찬 새로움 혹은 마음이 불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. 보통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요. 또 어떤 사람들은 봄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꽃샘추위라고 칼바람이 불기도 하고요.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서 또 몸을 움직이게 되는 계절이라고도 얘기하죠.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? 그렇다면 이제 이 시, 이성부의 시, 봄을 알아볼 건데요. 선생님, 시를, 들어보기 전에 사진 몇 장을 좀 가져왔어요. 이 사진 보면서 한번, 우리 주변의 봄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특히, 동패중학교의 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입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? 여기 저 끝에 주차 박스가 보이니까 여기가 교문 들어오는 데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교문 근처에 핀 민들레꽃이네요. 그쵸? 의외의 장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민들레의 모습. 선생님이 관찰한 봄의 모습의 첫 번째였고요. 자, 요거는 도서관 앞입니다. 벚꽃이 막 한창 피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건데요. 이게 우리 학교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잘 안 하셨을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봄은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그런 희망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. 자, 이건 정말 우리 학교 같죠? 동패중학교라는 요 간판에 핀 꽃인데요. 이게 무슨 꽃인지 아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거 목련입니다. 목련이 한참 필 때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요 사진들만 보면은 역시 선생님이 혼자 찍었지만 그 세 사진의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어떤 장면인을 두고서도요,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. 봄이라는 계절을 두고도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. 자, 이성부의 시를 누군가가 낭송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. 봄, 이성부.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.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. 더디게 마침내 올 곳이 온다.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.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.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. 네,
잘 감상하셨나요? 화면 속에 보이는 문자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느낌이 어땠는지 선생님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. 일단 잘 감상을 했으리라 생각하고요.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교과서 14쪽입니다. 이게 지금 시이긴 한데요. 연의 구분이 없이 쭉 이어져 쓴 시입니다. 그렇죠? 이런 시를 만날 때는 우리는 의미에 따라서 좀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 전체 몇 행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앞부분 6개의 행과 뒷부분 이렇게 16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쵸? 자,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첫 느낌이 있었을 건데 그 느낌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다시 한번 시를 쭉 살펴보세요. 어떤 느낌들이 있나요? 앞부분에는 봄을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얘기를 했고요. 뭔가 봄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죠. 그리고 더디게 오는 장면도 나오고요.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봄을 느끼면서 뭔가 기뻐하고요. 그 다음 감격하는 그런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쵸? 이 정도의 느낌은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무엇을 할 거냐면 학습지를 좀 펴보세요. 나누는 학습지 2쪽입니다. 시를 감상했으니까 그 감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시의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적어보세요. 여기다가.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을 가졌다.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적으면 되겠습니다. 그죠?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고요. 두 번째, 이 시의 제목이 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시인은 제목을 봄이라고 지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. 계절인 봄을 얘기하면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적어봅니다. 정답이 없습니다. 자기 생각을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이 시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 어려웠던 부분 한번 적어보세요. 예를 들면 뭐 뻘밭이라는 단어 굉장히 낯설죠? 교과서 밑에 뻘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. 뻘 알죠? 바닷가에 가면 보이는 그 미끈미끈한 찰진 흙 그게 뻘인데요. 뻘밭 구석이라고 하면은 잘 안 가는 곳이죠? 자, 요런 뻘밭과 같은 또 다른 시어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.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이 우리말로 된 시이기도 하고요. 어려운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생각할 때 시어나 혹은 시어의 의미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잠시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좀 더 시를 읽었으니까 시에 대한 감성을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더 생각하기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고요.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이성부라고 하는데요. 이 시인은 왜 이 시를 썼을까? 다시 얘기하면 이 시의 창작 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제목을 본문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시의 내용을 볼 때 나름대로 시인이 의도하고자 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. 그거를 여기에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. 다음 두 번째, 시를 읽을 독자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시를 만약에 작가가 이렇게 썼다면 이 시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요. 그렇다면 이 시를 받을 대상 꼭 보았으면 좋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자, 그걸 좀 추측해서 써보기 바랍니다. 이 시를 누구에게 보내고 싶었을까? 이 시의 독자는 대략 어떤 사람들일까?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마지막,
이 시를 읽고요. 사회적 상황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 건데요. 물론 이 시가 창작된 시대의 상황도 있을 건데요. 선생님은 그 시대적 상황보다 요즘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하면은 뭔가 느낌이 다가오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. 이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이 시를 연결한다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각자 한번 써보세요. 특히 이 시에서 얘기하는 봄은 코로나19에서는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지 그거를 적어보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또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. 작성을 해보시고요. 학습지에다가 자연스럽게 적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다 작성했나요? 그럼 그 다음 활동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 봄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이 시 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구성에 대해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시가 쭉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상 좀 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겠죠? 이렇게 구분해서 끊으러 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? 제일 쉬운 방법. 네, 그렇죠. 맞춤표가 찍힌 부분을 좀 찾으면 되는데요. 그 맞춤표가 찍혔다는 건 문장이 끝났고 하나의 생각이 끝났다는 뜻이죠. 이 시는 가만히 보면 여기 맞춤표가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, 근데 이 다섯 군데를 다 나누면 너무 나눈 개수가 많아지니까 선생님은 세 군데 정도로 나눴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부분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1행에서부터 2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요. 기다림을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라고 하죠. 그렇죠? 이 첫 부분에서는 주로 뭘 얘기하나요? 봄을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항상 온다는 건 봄은 어쩔 수 없이 온다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은 봄이 어디 기웃거리다가 낮아버졌다가 흔들어 깨우니까 오긴 오는데 더디게 오고요. 마침내 올 것이 온다면서 온다는 얘기죠. 그쵸? 봄이 오기까지 과정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너를 보면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의미를 나눌 수 있죠. 만약에 이거를 시인이 이성부가 아닌 다른 시인이었다면 여기에 영가리를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이 압축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쭉 길게 했고 우리는 어차피 이 시에 감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의미상 이렇게 셋으로 나눠봤고요. 각각의 이제 의미 단락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분은 봄이 오는 그 당위성,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.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? 봄이 오기까지의 과정인데요. 빠르게 오는 게 아니라 더디게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봄이 오기까지의 더딘 과정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너를 보면부터는 봄이 이제 와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왔을 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. 세 번째 부분은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보세요. 첫 번째, 봄이 오는 어쩔 수 없는 당위성. 두 번째는 그 과정이 천천히 온다는 더딘 모습. 세 번째는 마침내 봄이 옵니다. 그리고 감격하고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. 이거 보면 알겠지만 아주
전개가 자연스럽죠?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떠한 상황, 물건을 기다릴 때 이러잖아요. 오긴 오는데 그 오기까지 과정이 힘들고요.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어때요? 그 감격과 기쁨도 더 커지죠.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의 전치긴 전개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학습지 펼치고요. 학습지 빈칸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는 1, 2행은 봄이 오는 자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고요. 3행부터 10행까지는 봄이 오기까지의 더딘 과정, 그 다음 11행부터 16행까지는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네요. 자, 중간에 선생님 설명하면서 아마 이 시의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요.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.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 작가는 이성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책에는 설명이 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. 시인이고 현실 참여적인 내용을 다룬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썼다는 얘기인데 여기 현실 참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몸짓, 의미 있는 언어로 시를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. 요건 이제 이 사람이 한참 시를 쓰던 1970년대 혹은 80년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. 주요 작품으로는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 시집의 이름이에요. 이 시, 봄이란 시는 시집에 실렸는데요. 근데 그 시집의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. 이런 시집입니다. 미윤다에서 나온 시집이고요. 이 모습은 굉장히 젊었을 때죠. 보면 알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좀 된 분이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젊었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됐죠? 나중에 혹시 서점이나 혹은 책방에 갔을 때 이 시집을 본다면 여러분들 반갑게 여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 시인 이성부가 죽었을 때 있었던 기사를 선생님 좀 가져왔는데요. 이건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고요. 광주에서 태어났던 분이고 그 다음에 기자로 일을 하다가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시를 많이 쓰고 시집을 이렇게 내고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부고의 내용이자 이 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기사였습니다. 됐죠? 여기 보면 알겠지만 봄이라는 시를 쓴 이성부 시이라고 돼 있죠. 네,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이성부의 시 감상하기 앞서 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고요. 이 시도 작가의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쓴 시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. 여러분들에 대한 감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생님 좀 궁금하고요. 학습지에 잘 정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이 시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시의 짜임까지 살펴봤습니다. 크게 이제 의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.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.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시를 지은 이성부라는 시인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